주시죠. 네,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의 황수연 기자입니다. 네, 박지윤 씨 유일하게 새 시즌 출연하고 계신데요. 그 첫 녹화 진행하셨잖아요. 지금 전 팀과 지금 팀이 팀워크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다른지 네, 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플레이어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각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워크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팀워크가 없는 프로그램이 크라임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촬영장에 도착하면 각자의 대기실에 가서 거의 감금당하는 수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비밀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스태프들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담당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담당한 PD님하고만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자신이 부여받은 롤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 녹화장 안에 그 컴컴한 데 안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맛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게 쫑파티 때가 아닐까. 네, 그래서 친해질 기회가 없이 쫑파티 때 친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2년 만에 장진 감독님도 만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약간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 정이 쌓인다면 네네. 플레잉을 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생기는 어떤 미운정, 네. 약간 전우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아. 근데 의외였던 거는 네. 양세형 씨가 네네. 저는 굉장히 막 장난기 있는 눈빛으로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네. 진실된 청년이라는 거를 오, 첫 그래요? 녹화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오. 네, 거짓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눈에 다 드러나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좀 가볍게 밟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녹화 때 했는데 네네. 저희 프로그램 시즌 3는 양세형 씨가 어떻게 한 회 한 회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 네네. 거기에도 중요한 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지금 박지윤 씨가 양세형 씨를 쉽게 밟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밟으실 수 있다. 하지만 네네. 그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네. 그 처음부터 잘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노력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 또 그 어떤 또 재미를 안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정말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네네. 정말 그 표창원님 나왔을 때도 네.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을 네네. 다 적으면서 오. 진짜로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혹시 그 노트를 오늘 네. 가져오셨나요?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어요. 진짜요? 네, 그걸 그 또 노트에 나중에. 적은 거를 네. 핸드폰 사진에 찍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네. 평소에 어떻게 거짓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저는 걸려요. 걸리시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지 씨, 장점. 제 장점이요? 그렇죠. 정은지 씨의 장점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솔직히 제가 시즌 1, 첫 회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행동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정신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장점이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 앞으로 촬영을 하면서 제 장점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생각 중이시면 제가 우리 제작진 분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은지 씨나 양세형 씨, 처음으로 캐스팅한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비화라고 할까요? 캐스팅 비화.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화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양세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제작진, 작가, PD 통틀어서 굉장히 거의 만장일치로 한번 이번 시즌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고요. 네. 거기에는, 뭔가, 일단은 연기가 되는 희극인 출신의 굉장히, 눈치가 빠른 느낌? 그리고 굉장히 영리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만나서 얘기를 해본 양세형 씨도 다르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크라임씬이란 추리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 멤버들에 대한 비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아까 세영 씨가 되게 첫 놓고 와서 떨었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세영 씨도 막 댓글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홍진호는 어디 가고 양세형이 왔냐 뭐 이런 댓글 좀 네네. 저도 보셨던 것 봤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따라 굉장히 양세형 씨답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너무 추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도 까분다는 말 들으실까봐 그랬는지 너무 추리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추리를 굉장히 잘하셨고 네. 첫 회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원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전부터 뭐 게스트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은지 씨가 어떤 성향이고 또 어떻고 어떻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똑 부러지는 친구고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에 대해서. 네. 거기다가 뭐 응답하라 시리즈를 봐도 그렇고 뭐 연기에 대해서는 뭐 아이돌 중에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친구니까 네. 그 친구가 크라임씬을 하면 굉장히 잘하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을 때 진짜 뭐 좀 소위 튕기고 좀 시간을 끌만도 한데 바로 하겠다는 답을 주셔서 네. 그것만으로도 진짜 크라임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는 100%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양세형 씨 좀 짓궂을 수 있지만 어떤 네. 그 악플들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네네. 저는 아쉽게도 저는 인스타그램 댓글만 보고요. 네. 기사는 기사만 딱 봅니다. 댓글 안 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사실 몰랐었다가, 이제 방- 주위 동료분들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쨌든, 홍진호 씨랑 저랑은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똑같은 플레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했었고, 그냥 긴장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안 해봤던 그 방송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그럼요. 했었는데, 사실, 지훈이 형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조언을 좀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막 밖에서 막 까불거리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할까봐 좀 주위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눈치는 저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네네.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진당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손 아니었군요. 네. 우리 기자님도 주무시나요? 네네. 네, 손 드셨네요. 네네. 여기, 네. 뒤에 손 들어주셨는데, 그죠?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이뉴스 입사의 이미연 기자입니다. 제작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홍진호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사실 좀 홍진호 씨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첫 녹화를 해보니까 좀 그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좀 캐릭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없었다면 좀 그 빈자리를 좀 어떻게 대체했는지 좀 새로운 캐릭터는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시지요. 이제 홍진호 씨가 시즌 1부터 2까지 너무 잘해주셨다는 거는 제작진도 알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진호 씨가 시즌 3에 함께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와 또 시즌 2의 어떤 연결선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플레이어들을 꾸릴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에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홍진호 씨를 그대로 대체할 만한 캐릭터를 찾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그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제작진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능적이면서 눈치 빠르고, 그런 걸로 어쩌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를 그냥 제작진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양세형 씨를 섭외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자 플레이어가 지금 지윤 씨 하나잖아요. 교체된 분을 빼면. 근데 약간 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연기와 그리고 조금은 똑똑함을 가진 친구를 그러면서 조금 지윤 씨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젊은 죄송합니다.
젊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진 씨가 딱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낼지 저희로서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캐릭터를 대체하고자 저희가 제작진이 선택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캐릭터로 크라임씬 3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기자분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윤준필 기자입니다. 저 장진 감독님이랑 제작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장진 감독님은 지난 시즌에 그 미인대 살인 사건에서 큰 활약해 주시며 레전드 장면 만드신 분인데 지난 녹화해보니까 시즌2랑 시즌3랑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 직접 플레이어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작진은 시즌 1, 2에서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이제 창작한 스토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완성도 측면에서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아직은 시즌2와 이번 시즌과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회 녹화밖에 안 해서. 근데 첫 녹화 때는, 첫 녹화라서 그런지 제작진의 공이 더 많이 좀 느껴져서 단서라든지 저희가 막 빼곡히 노트하고 기억하고 연결하고 추리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런 고리들이 거진 시즌2 때 평균보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좀 정신이 없었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아마 이 제작진의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듣고 그리고 첫 녹화 때 기분만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크라임씬의 가장 큰 재미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자면은 추리를 해서 범인을 찾아가는 이 경로가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티나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는 이게 주말 드라마, 뭐 일일 드라마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무슨 뭐 애증, 질투, 욕망, 욕구, 뭐 어떤 미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사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 구조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첫 회 경험한 바 그런 거가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추리 게임을 보시면서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느낌을 더 가지실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서 제 느낌입니다. 감독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인문학적 추리로 주목을 받으셨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인문학이라는 거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라서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어떤 현상을 접근하면 사람의 감정과 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추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범인의 심정 혹은 피해자의 심정까지 이렇게 읽게 되죠. 아마 이번 시즌에서도 놀라운 인문학적 추리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선 PD께서 창작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완성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지금 감독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다행히 제가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사실 시즌 1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게 되게 많았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한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었고 아무래도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로 따와서 저희가 5명의 용의자 이야기를 만들기는 매우 힘들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창작이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자료 조사도 되게 오래 하고 지금 사무실에 몇 건이 있어요. 자료 조사한 게. 근데 그렇게 실제 사건 뒤져봐도 그 기사는 진짜 몇 줄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진짜 1시간 넘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결국 창작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소재 자체를 좀 현실에 있는 소재를 쓰고, 그러니까 그 나오는 캐릭터, 용의자들의 그 스토리를 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쓰고, 실제 사건은 조금 이번에는 저희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전부 창작을 했는데, 일단 1회가 대선 후보 살인사건이잖아요. 이 1회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사실 이렇게 탄핵이 될 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때는 그때 조금
나라 뭐 분위기나 봤을 때 저희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담고 싶다 했는데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대선 기간이 또 맞아가지고 저희 첫방이랑 우연히 네. 그래서 더 현실과 좀 맞닿게 됐는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저희가 너무 좀 플레이어분들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얘기를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2회부터는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한 8회까지는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네. 네, 조금씩 보완을 하고 맞춰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드라마 보듯이 좀 주말 드라마 보듯이 좀 그렇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스토리로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윤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스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로 어떤 승진이라고 할까요? 약간 승격이 됐는데 그 비결을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비결이랄 거는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크라임 씬의 재미는 진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네. 단서가 나옴에 따라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진짜 범인은 누굴까. 그래서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졌을 때 그 짜릿함, 긴장감 네. 이런 것과 그 범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플레이어들의 이 역할에 얼마나 몰입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나오게 되는 이제 소소한 그런 예능감 같은 네. 재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범인이 정말 누군지 정말 잡고 싶었었고 그래서 정말 단서도 단서지만 저는 좀 그 시즌2 때 뭐 심리학과 출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심리나 약간 이렇게 물증보다는 좀 네네. 내가 가진 어떤 사람들의 이런 인상으로 인한 그런 심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추리를 했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겹치는 분이 없었어서 뭐 그런 좀 개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연기자다 보니까 좀 제가 맡은 역할에 더 이렇게 몰입을 해서 네. 열심히 했던 게 그 요인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네, 우리 기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비센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그 제작진과 출연진들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영석 PD 윤식당과 동시간대 경쟁을 하게 됐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임하는 각오라든지 비장의 무기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식당 이겨야 되니까요. 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희가 그 JTBC가 그 금요일 9시 때가 시즌제 시간대예요. 그래서 저희 전에 팬텀 싱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집이 나타났다라는 시즌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시즌제 프로그램이 크라임씬 3인데요. 근데 뭐 윤식당하고 경쟁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저희는 뭐 6개월 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맞닥뜨리는 프로그램이 윤식당인데 뭐 저도 뭐 나영석 PD랑 잘 알고 친하지만 나영석 PD가 하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나영석 PD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어떤 편안함이 있다면 뭐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크라임씬은 너무나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저희가 그쪽의 시청자를 뺏어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저희 프로그램을 보실 것이고 또 윤식당을 보시는 분은 윤식당을 보실 건데 한 가지 저희가 위안을 삼는다면 저희는 본방을 안 보시면 범인을 스포일러로 아시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뭐 본방을 좀 보시고 윤식당은 제 방 많이 하니까 제 방으로 어떨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네, 인사 마지막으로 나누시고 네, 우리 뒤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윤영 기자입니다. 그 출연진 분들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네. 이제 플레이어가 다 확정이 되고 서로를 봤을 때 가장 견제해야 할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인 감독님부터 누가 가장 견제 상대였는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박지훈 씨가. 네, 가장 강력하시고, 그리고 사실, 범인이 아닐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범인이 아닐 때는 뭐, 범인을 같이 잡는 거에서. 그렇죠. 그녀가 추구해내는 어떤 것들이 저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범인이었을 적에 그걸 가리고, 모두를 다 속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두려운 능력인데, 그거는 뭐 월등하게 박지훈 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뵈면서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평소에 늘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뭐, 좀, 박지훈 씨가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좀 센 캐릭터가 있는데 그렇죠.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되게 남편을 옥죄고 그러니까. 숨 못 쉬게 하고 네. 핸드폰 뒤지고 그런 여자로 아는데 저 되게 허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네네. 일상생활에서 쫀쫀하게 살지는 않는데 네. 제가 그렇게 머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러세요? 이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장르가 사실 추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추리 소설만 봤고 네. 그리고 범죄 수사물 미드는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어허.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패턴이나 네. 어떤 그런 반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저를 두려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느 정도 패턴이 읽힌 플레이어보다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네. 여기서 제일 알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정은지 씨예요. 네네. 본인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하. 예. 그래서 정은지 씨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네. 머리채 한번 잡고 시원하게 기사 한번 내고 그렇게 한번 화끈하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니 머리채 잡아도 된다. 한참 후배분이신데.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사람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활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성 시청자 입장에서도 네네. 여자가 2명인데 그렇죠. 사실 저보다는 은지 씨가 많은 활약을 해야 네. 그분들도 보는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좀 약간 실례일 수 있지만 갑자기 하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은지 씨가 이 자리에서 한번 머리채를 어떻게 연습 삼아 한번 좀 아주 재밌는 컷이 나올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연습 삼아. 연습 삼아요? 그럼요. 그래야 하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항상 진심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아, 진짜요? 네네, 어떻게. 아닙니다. 오늘은 예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쁘고요. 나중에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언니와 방송에서. 함께.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짓궂게. 자, 그럼 김지훈 씨는 누가 가장 견제가 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장진 감독님이 가장 경계 대상입니다. 네네. 일단 확실히 이 감독이시잖아요. 그렇죠. 제작을 직접 하고 네.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 분이어서 뭔가 이 제작진의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맞추세요. 그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시즌 2에서 한 번도 범인이 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범인이 됐을 때가 어땠는지를 약간 짐작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경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박지훈 씨는 뭐 양세형 씨를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수월한 캐릭터는 누굴까요? 밟아야 되나요? 네네. 네. 저도 양세형 씨 밟죠. 네, 감사합니다. 자, 양세형 씨. 저는, 김지훈 형을, 가장 견제되지 않을까 왜요? 싶습니다. 왜죠? 사실 이 크라임씬 3가, 추리도 추리지만 연기력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은지 씨는 뭐 연기 워낙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지 않아야 될 때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좋은 거죠. 카메라 꺼져도. 네, 그러니까 네네. 더더욱 속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되는. 네, 그래서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네. 왜 그러신 거죠, 김지훈 씨? 왜 계속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해도 되실 때에도?
뭐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나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공진당을 챙겨왔어요. 아, 공진단. 좋습니다. 자, 정은지 씨, 누가 가장 견제가 되시는지? 솔직히 이게 견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 저도 뭔가 아직 파악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견제라기보다 일단 동기로서 세용 오빠보단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네. 뭔가 장진 감독님한테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첫 번째 플레이를 하시는 걸 봤는데 집중력을 안 잃으세요. 어허. 그리고 초지일관으로 계속 범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진짜 지치지 않는데 생각이 있어서 오.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집중력을 발휘해서 전 범인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막 불이 타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장진 감독님도 한테도 많이 배우고 싶고 네. 지윤 언니도 연기가 진짜 잘하세요. 그럼요. 연기를 네. 거의 깜짝 전도연이에요.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영 오빠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요. 이번에 네. 누구 견제하기보다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사실 정은지 씨가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진작 좀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이제 좀 먼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서 끝인사를 막내니까 막내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나는 건데요. 그래도 뭐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거니까 인사를 먼저 나눠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라임 C3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은지 씨 빨리 인사 나눠주시고 네네네. 네, 각오 말씀 나눠주시고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아직 네, 제가 본업이 아이돌인지라 오늘 음악 방송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오늘 막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을 네. 네네. 그럼 나중에 출연자분들은 나중에 촬영 때 뵙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라임신 시즌3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1등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유, 조심히 가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윤현준 CP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나누시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크라임씬 3는 그냥 별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기대만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즌 2 끝나고 아까 지윤 씨도 얘기하셨지만 시즌 2 때 보셨던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기로 찾아보시고 거기서 다시 생겨난 팬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는 거는 그만큼의 또 기대가 동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아까 지선 PD가 말했지만 김지선 PD를 필두로 뭐 작가들 진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밤새 가면서 스토리를 짰고 작업을 했고 그것들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녹화할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시즌4를 하게 될지 시즌4 기자회견장에서 여러분들 보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즌4에서는 저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추리 너무 좋아하니까요. 네. 자, 김지선 PD. 네네. 참고로 저희 네네. 출연하셨어요. 저요? 네. 맞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범인. 대선 후보로 출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관종당. 관종당. 여러분, 오늘 참고로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 생일입니다. 예, 오늘. 관종당 이런 거, 제 기사도 좀, 소소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기사 좀 나고 싶으니까요. 네. 자, 김지선 PD.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했던 티저에 제가 장성규 아나운서를 특별히 그렇죠. 출연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크라임씬의 약간 제7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1회부터 이렇게 1회는 포스터로 등장하셨는데 네. 소소하게 등장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부분도 재미 포인트로 네, 기대해 주시기 봐주시면 바랍니다. 될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김지선 PD께서 저한테 재연 장면에 시체로 한번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체 감사합니다. 네, 장진 감독님. 끝인사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시작이 아니고요. 네. 저는 시즌2 때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놀이동산 가는 기분이에요. 이 크라임씬 녹화장 가는 거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제 본업에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그 크라임씬 녹화장에 갈 때는 정말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막 되게 신나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분명히 아마 그 밤을 거진 이렇게 새는 분위기로 좀 터프하게 아마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이번 시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아마 저희들 모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윤 씨. 사실 제가 유일하게 1, 2도 했고 3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워낙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 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네. 근데 저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인생 프로그램인 게 그동안은 진행자의 틀을 입었지만 그렇죠. 네, 유일하게 그냥 인간 박지윤으로서 임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즐기면서 치열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네. 네, 치맥 세팅하시고 네, 좋죠. 네, 함께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김지윤 씨. 네, 크라임씬은 진짜 출연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2를 다시 복습을 다 했고 또 이제 제가 역할을 이제 맡잖아요. 네. 약간 이제 전 연기자니까 약간 연기 욕심도 자꾸 나가지고 이 역할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게 되고 네. 이게 뭐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런 히스토리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톤의 매너를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게 그냥 다 온전히 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잘하면 또 이게 보는 재미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참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저희 모든 출연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범인 잡으려고 정말 지난주에도 아침 7시까지 촬영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불금 보내시기 전에 집에서 크라임씬으로 이렇게 웜업 하시고 보고 나가서 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양세형 씨. 사실 지금 뭐 다른 출연자분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사실 느낌상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언제 어디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에 유쾌하게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4월 28일 금요일 밤 9시에 1회가 방송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9시. 네, 오늘 밤 9시에 첫 회를 앞두고 영회가 방송이 됩니다. 스페셜 방송인데요. 크라임씬 3 추리 전쟁의 서막으로 네, 오늘 9시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임씬 3 또 JTBC를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장성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출연진분들께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